11%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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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가자. 가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목소리가 더 커졌네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아, 열심히. 더 힘을 내야죠.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혹시나 그동안 잘 못 따라와서 절절맸던 분들께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뒤로 밀어놨다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속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따라오세요. 우리가 그동안 AI를 했는데 AI를 할 때에 또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생방송할 때든지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무척 어렵습니다. 그죠? 아주 질문이 너무 쉬웠는 사람이 있나요? 어렵죠. 예, 정말 어려운 핵심 중에 핵심이요. 이 같은 챗 GPT든지 AI를 쓸 때에 어떻게 질문을 할 줄 아는가가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할 줄 아는가라는 거를 먼저 제가 그것조차도 그러면 질문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죠? 바로 그런 게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상에 이걸 해봅니다. 우리 딸아이가 30살이 됐는데 그러면은 딸아이께 어떤 멋진 선물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났을 그 해에 또는 안 그러면 딸아이가 첫 번째 생일을 앞두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돌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을 앞두고 아버지가 딸을 생각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얘기가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프람프트를 어떻게 주면 프람프트 한국식 발음은 프람프트인데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제가 프람프트를 어떻게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이 결과물을 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아직까지 AI를 저같이 늘 쓰더라도 생각은 이런 생각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할 때 실행시킬 때에 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먼저 들어가면 된다. 됐죠? 그래서 그거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 뭐 3학년인 손녀가 있는데 이 손녀한테 그냥 선물에다 할매가 보내는 5만 원에다 카카오톡으로 딱 보내면서 선물 끝내도 괜찮겠죠. 그런데 그 선물을 보내면서 할매가 하는 뭐를 같이 목소리를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만들어서. 아이디어가 괜찮지 않나요? 좋아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요. 제가 이 AI를 해보면서 느꼈던 게 뭔가 하면은 이게 내게 뭔가 필요할까? 내가 써먹을 게 있나? 이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누군가가 6월, 제보고 했던 6월 7일 날이 우리 손자 생일이라 꼭 필요합니다. 네네. 아니, 누군가가 제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열심히 그렇게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거 제대로 쓰일 때가 있겠어요? 이 얘기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어디다 써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 몫이죠. 내가 그 얘기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걸 배워 놔놓고 난 뒤에 이걸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를 몰라요.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비서를 하나 지난 한 달 동안 2만 얼마 한 3만 원 정도 돈 줬죠. 주고 썼어요. 근데 별로 써먹을 게 없어요. 지브리 그림 좀 그리고 뭐 집에 앉아서 하는 정도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러면은 어떤 모양으로 쓸 수 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내가 좀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 생각에서 제가 개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괜찮지 않나요? 제가 했던 거를 우선 한번 결과물부터 보여드릴게요.
결과물부터 한번 보시고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도 따라 하시게 되면은 아, 저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결과물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 안 됐나요, 화면이? 안녕하세요. 됐어요.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기록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 가은이의 첫 돌을 축하하면서 남긴 영상 메시지 스크립트예요. 이걸 보면서 아버지가 그때 느꼈던 그 깊은 감정들, 생각들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예상치 못했던 기쁨에서부터 또 벅찬 책임감까지 네, 한 아버지의 정말 솔직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아버지가요, 가은이가 태어나기 전을 먼저 떠올리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던 때였대요. 가난한 대학생이었고 학비도 빠득하고 앞날이 막막하던 시절이었다 이렇게요. 근데 바로 그때 가은이라는 기적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아,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확실히 그 이전의 어려움이 이 기쁨을 더 크게 만들었나 봐요. 네, 맞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대비 효과 같은 게 작용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겪었던 어려움이나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존재가 더 큰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는 거죠. 아, 대비 효과요? 네,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이 선물이 더 값지고,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은이라는 이름 자체가 또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을 깊이 투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드디어 가은이가 태어난 날, 아내분이 긴 산고 끝에 아기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처음 아기를 안았던 그 순간의 느낌들을 정말 생생하게 적어두셨어요. 조그마한 손가락, 또 살포시 감긴 눈꺼풀, 그리고 따뜻한 체온과 아기 냄새. 이런 것들요, 말로는 다 표현하기 힘든 정말 벅찬 감정 속에서 하나님, 이 작은 생명을 저희에게 맡기셨군요. 이렇게 조용히 기도했다고 해요. 아, 정말 뭉클한데요? 네, 바로 그 순간이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는 거죠.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딱 자리 잡는 그런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환점이요? 네, 생명에 대한 어떤 경외심, 그리고 동시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강렬한 경험은 보통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나 가치관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바꾸기도 하거든요. 아마 이 아버지에게도 그런 순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렇겠네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대한 묘사도 참 기억에 남아요.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이 그렇게 파랗고 햇살은 또 얼마나 따뜻하던지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내 주변의 모든 게 다 가은이 너의 탄생을 축복하는 듯 느껴졌다고 해요. 평소에 보던 거리, 나무, 새소리까지도요. 이건 강렬한 내적 감정 상태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풍경이 예뻤다. 이걸 넘어서 아버지 마음속에 그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세상을 보는 필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풍경조차도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경험. 네, 감정이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힘을 보여주는 거죠. 와, 감정의 현실을 재해석한다. 인상 깊네요. 집에 와서는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였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주님의 은혜로 태어나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디 가은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고 밝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쁨과 책임감으로 마음이 가득 찼다고요. 네, 그 기도는 뭐랄까, 감사의 표현인 동시에 또 신앙 안에서 부모로서의 어떤 소명, 책임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벅찬 행복감이랑 또 앞으로 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어떤 엄숙한 다짐, 이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있는 거예요. 기쁨과 책임감. 네,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때 느끼는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기쁨, 감사, 경외감, 그리고 또 동시에 느껴지는 그 무게감 있는 책임감, 이런 것들이 그 기도 안에 다 응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메시지를 쭉 따라가 보니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딸의 탄생이 얼마나 큰 사랑과 감사를 가져다 주었는지 느껴지네요. 아버지한테 간이는 정말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고 삶의 기쁨이자 빛나는 존재가 된 거군요. 그렇죠. 이게 물론 한 아버지와 딸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때 겪게 되는 보편적인 경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랄까,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재편되고 또 존재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그런 과정이요. 네,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삶의 관점이 확 바뀌거나 아니면 문득 세상을 좀 다르게 보게 만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잠시 그런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딸아이께 보내줬을 때에 그냥 생일 축하한다 하고 보다는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획한 겁니다. 계획은 좋다 치더라도 그럼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제가 이 같은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던 게 마스카라를 이용했습니다. 그 마스카라를 이용했다는 게 여러분 좀 당황스럽겠죠. 뭐 마스카라를 이용했을까 생각하는데 이같이 그 AI를 이용하는 거를 도와주는 마스카라 AI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 설명 들으세요. 마스카라가 눈에 칠하는 게 아니고요. AI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질문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프롬프트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AI가 마스카라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거 이해 안 되면 헛짓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잘 만든다는 게 어려웠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쯤에나 이제 이거를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태블릿을 가지고 먼저 가장 이제 우선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같이 AI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먼저 쓰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는 주로 PC든지 데스크탑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따로 PC용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데스크탑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뭐 쓰는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이 크롬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롬에 먼저 들어가고 그래서 크롬에서 이제 얘를 데스크탑에 쓰는 거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때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왜 크롬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그러면 들었는데 그럼 뭔지 모를 경우에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화면에서 중간쯤 파리똥처럼 된 걸 위로 한번 싹 밉니다. 밀 경우에는 모든 설치된 게 여기 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설치해 놓은 모든 앱들이 여기에 다 있다는 거죠. 내가 아직 크롬이 뭔지를 모른다고 칩시다. 그죠? 그래서 위로 한번 싹 밀 것 같으면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바뀌었나요? 안 바뀐 분 얘기하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검색이라고 되어 있죠. 이 검색에다가 크만 하나 쳐보십시오. 그러면 크롬이 제일 앞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크 하나만 타이핑하기 시작하면은 제 거 위에 한번 보세요. 제일 앞에 크롬이라고 해서 빨간 표시된 거 지금 보이죠? 왼쪽 귀퉁이에, 그죠? 네. 그렇죠. 요게 크롬입니다. 요거를 누릅니다. 이거를 눌러 놔놓고 난 뒤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태블릿을 쓰든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좀 노트북을 쓰든지 또는 안 그러면 데스크탑을 쓰든지 똑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그래서 아침에도 그 프리실라 님이 뭐가 안 돼요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제 이 방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설정을 할 때에 휴대폰은 설정이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같이 웹 상태 내에서는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 들어오는 겁니다. 웹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뭘 들어와도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주소를 이렇게 타이핑 딱 한 번 주소에 손을 딱 한번 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글자를 바꿔 넣을 수 있는데 이때 글자를 바꿀 때에 마스카라라고 그대로 영어로 타이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카라라고 타이핑 하셔야 되는데 MASKARA 이렇게 타이핑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마스카라는 게 떠오를 겁니다. 그렇게 떠오르면 그때 딱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터치해서 마스카라를 처음 들어오는 화면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 보시는 게 이거거든요. 다 영어로 됐지 않습니까? 영어를 읽기 불편하신 분은 번역을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한번 그걸 써보니까 한국말로 번역된 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희한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일 이거를 한국말로 하겠다 할 경우에는요, 여기서 번역이라고 아래쪽 보면 여기 나오지요. 오른쪽 귀퉁이 아래쪽,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번역을 이렇게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어로 이제 바뀌어지게 해서 시작하기, 로그인 이런 식으로 다 한국어로 바뀌어집니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그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로그인을 할 때에는 구글로 계속하기 밑에 보면 나오죠. 이 구글로 계속하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을 구글로 계속하기를 누르세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구글 아이디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구글 아이디를 선택하게 되면은 다 됐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모르는 거를 여기 보면 깜빡깜빡하고 있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한국말로 타이핑해 넣으면 됩니다. 한국말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타이핑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좌판 밑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마이크 표시 있죠. 마이크 표시를 누릅니다. 누르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뭔가 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딸의 생일을 위해서 영상 메시지를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죠? 됐나요? 그래서 제가 해볼게요. 딸의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글자가 이렇게 그대로 쪽쪽쪽쪽쪽 제가 부르는 대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또렷또렷하게 말했더니 오자가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들어왔네요. 여기서 프롬프트라는 게 띄어쓰기만 좀 그러고 다른 거는 다 그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까만 버튼을 누르거든 한번 볼게요. 그러면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드는 게 좋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보내준 거를 여러분 글자가 읽기 힘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딸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위한 프롬프트를 만들 때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감정을 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제 요 부분입니다. 따옴표를 딱 해놨죠. 딸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영상 메시지를 만들어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딸이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따뜻하고 감동적인 표현을 써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죠? 그런데 이 프롬프트를 필요하면 딸의 이름, 나이 뭐 이런 것도 같이 넣으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가은이라는 게 제 딸, 실제 제 딸의 이름이거든요. 그렇게 넣은 건데 저는 여기서 좀 바꿨습니다. 마이크를 좀 꺼주셔야 됩니다. 제 목소리가 계속 반복돼서 들리면 본인께 자꾸만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프롬프트 밑에다가 이 프롬프트를 바로 해도 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딸이 탄생될 때의 분만실에서의 감격을 우선적으로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또 바꿔달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딸이 처음 탄생할 때에 분만실에서 막 태어난 아이를 대한 감격을 중심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세요.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차츰차츰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는데 또 까만 버튼을 이렇게 위로 눌러줍니다. 지금까지 하는데 못 따라오면 못 따라왔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기에 수업에 동참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만 5명 수업 안 되면은 안 됩니다라는 수업 안 할 겁니다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같이 서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는 게 돼야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아 맞아 하면서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저 혼자 그거 하기 쉬워요. 달밤에 춤추기 쉽다고 혼자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가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됐나요? 이만큼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나온능 한번 보십시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딸이 처음 태어났을 때 분만실에서 느낀 감격과 감동을 중심으로 한 프롬프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좋습니다. 딸이 처음 세상에 태어난 순간 분만실에서 느낀 감격과 사랑을 담은 영상 메시지를 만들어줘. 새 생명 탄생에 대한 경이로움과 딸을 처음 안았을 때 따뜻한 감정을 진솔하고 감동적으로 표현해줘. 여기 이제 주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복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됩니다. 다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아직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복사합니까? 라는 부분인데 여러분 펜을 가지고 자, 이 같은 펜이죠. 여기 그죠? 이 펜을 가지고 복사할 첫 부분에 가서 콕 찍어가지고 쪼름이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 쉬운 건데 아직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딸이라는 부분 여기에서 콕 찍습니다. 콕 찍으면 얘가 이렇게 톡 튀어나옵니다. 톡 튀어나온 거 보이셨나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물결 모양 얘를 잡아당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잡아당길 때에 예를 들어 이렇게 잡아당기면 한꺼번에 당기라. 그렇죠. 밑으로 잡아당기면 바로 밑에 한 줄 단위로 되고요. 또 옆으로 잡아당기면 한 단어 중심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다운표는 필요 없으니까 다운표를 빼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세하게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를 선택합니다. 이제 복사가 딱 됐습니다. 복사된 거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이렇게 복사를 된 거를 두고 제가 써보니까 챗 GPT가 이런 걸 해주는데 가장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AI가 이것도 저것 쓰고 저것도 쓰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할지는 모르지만은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 앉아서 뭐가 가장 좋다라는 걸 여러분 배울 수 있다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복 중에 복이로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챗 GPT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중간에 딱 눌러 놔놓고 얘를 밑으로 내려놓는 거죠. 만일을 대비해서 밑으로 내려놓는 거에 불과합니다. 다들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챗 GPT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역시 이렇게 밑에서 위로 한번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검색에다가 챗 한마디만 타이핑 하더라도 챗 GPT가 나올 겁니다. 보십시오. 챗 한마디만 타이핑은 챗 GPT가 제일 앞에 나왔죠. 이렇게 챗 GPT를 이제 실행합니다. 이렇게 챗 GPT가 실행되면 무엇이든지 부탁하세요.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나요?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부탁하세요 해서 조금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갖다 넣을 수 있는 준비가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에 갖다 넣은 걸 이걸 갖다 넣으라고 요 밑에 뜬 게 보이나요? 요 놈을 이렇게 딱 터치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저쪽에서 복사했던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게 보입니다. 혹시 이까지 못하신 분은 아까 되돌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요거를 다시 가져와서 여기에 딱 갖다 넣으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가지고 까만 그 모양의 위로 올리는 버튼 모양 있죠.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줍니다. 운영자님, 이제 제보고 이제 운영자님이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청하신 영상 스크립트를 아래처럼 구성해 보았습니다 하면서 영상 스크립트를 아래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영상 스크립트 1,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영상 스크립트를 그냥 복사를 쭉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복사를 선택해 가지고 하면 스크립트 복사되었습니다 라는 게 금방 나왔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무데나 터치하고 난 뒤에 꼭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복사라는 게 제일 위에 뜹니다. 이 복사를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 복사가 다 되어진 겁니다. 복사가 되어졌는데 요 분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노트북 LM으로 갑니다. 이제 여러 복잡할 것 같죠?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따라 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닫지를 말고요. 그냥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한중간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 버튼을 딱 누르면 밑으로 속 내려가 버리죠. 이렇게 닫아 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 LM으로 가는데 노트북 LM도 마찬가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위로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노트북이라는 말을 한마디만 타이핑하더라도 뜨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썼던 게 위에 제일 먼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트북 LM이라는 거 보이죠? 그래서 노트북 LM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노트북 LM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동안에 제가 사용했던 노트북 LM이 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요.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렇게 많습니다. 다 무시하고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복사해온 게 있지 않습니까? 복사해온 거를 복사된 텍스트 여기를 누릅니다. 눌러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꼭 누르고 기다리면은 붙여넣기가 나옵니다. 이 붙여넣기를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아이고, 제가. 혹시 여기까지 못 따라오신 분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네, 저는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라가, 네, 저기 뭐야, 장애 아가씨와 네, 학교 갔다가 네, 밥 채주느라고. 네, 네. 제가 요거는 나중에 녹화 보고 따라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다른 분 못 따라오신 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렵나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네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 계세요? 네, 목사님, 저도 지금 네, 다른 걸 좀 하다가, 네, 그러면서 못 들어가지고 놓쳤거든요. 다음에 네,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아무도 뭐 그럼 못 따라왔나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보니까 뭐 그렇지, 그냥 하나도 안 어려운 건데. 안 어려운데요, 뭐. 예, 예. 아무런 대답을 가만히 계셔버리면 아무런 그게 없어요. 제가 그러면 제 혼자서 찍어가지고 보내주지 왜 이렇게 아까운 시간 내가지고 하나요? 2시간 황금 같은 시간인데 그렇잖아요. 아깝잖아요. 왜 이 바보 짓을 다 하고 있나요? 전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요. 사실은 제 혼자서 하게 되면은 30분 이내로 2시간 할 거를 다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수준에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 걸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같이 생방으로 하게 되는 건데 아무런 대답도 안 해줘버리고 아무 말도 안 해버리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생방으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아니, 다시 복습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조금 놓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전번 주 이런 거 뭐, 챗GPT하고 영미문학 이런 데서부터 붙여넣기 한 거, 그게 지금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내려놓고, 거를 노트북 예. 엘렘도 그렇고 그동안에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요. 프롬프트 만드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예, 그 프롬프트, 네, 그 수업이 알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제 붙여넣기 이제 복사해가지고 네. 내려놓고 뭐 이제 나중에 그렇죠. 또 또 갖다 참고 들어가고 넣고, 이렇게 예, 하는 예, 거니까 예, 이제 전번 수업했는 게 네, 반복이고 이게 조금 더 거치니까 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네.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네,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제가 요약해 볼게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내가 안 그래도 생각에 초상집에 가서 실컷 울다가 누가 죽었노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자꾸 예,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네, 제가 지난 주말에, 네, 금토 1박 2일로 잠깐 자매 모임이 있어가지고 네,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네, 네, 그래, 그 여행하면서 느낀 그 감동들을 나름대로 이제 적어가지고 챗GPT한테 물었어요. 제가 네, 이래 네, 네, 해가지고 네, 네, 이런 잘하셨, 모임으로 네, 해서 네, 이렇게 네, 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내가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 수정을 해가 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참 이게 좀 감동적으로 이렇게 단체톡에 올리고 싶다 이랬더니 네, 그걸 딱 수정을 해가지고 보내주는데 네, 내가 그저 그냥 있은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 네, 네,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참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요용하게 쓸 수 있구나 하는 거기에 대해서 네, 네, 좀 감사하게 생각했고 저한테도 좀 자신에게 좀 자부심을 가졌다 할까 그런 감정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네, 오늘 이제 또 이 수업에 이렇게 이 부분을 배우면 네. 더 유용하게 쓰겠다 하는데 지금 제가 뭘 다른 걸 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 네, 잘하셨. 잠깐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못 따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제 방 보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저도 답답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까 너무 좀 분위기가 이상해 미안합니다. 그러면 예, 괜찮습니다.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요. 이같이 자기가 적용을 안 하면은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젊을 때 배우면 금방 이게 딱 자리 잡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데는 잘 될지 몰라요. 단편적인 기억하는 기억은 빨리 사라지거든요. 빨리 사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를 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잘 못 쓰겠는데요 라고 해서 제가 그냥 그러면은 뉴욕 타임즈 읽는 거를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 그거를 몽땅 복사해가지고 자기가 노트북 앨범에 갖다 넣으면은 그때부터 자기가 마인드맵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뉴욕 타임즈를 자기가 돈 내고 봐야 되는데 뉴욕 타임즈는 우리나라 조선일보 이런 것처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구독자만 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그냥 보내드리게 될 테니까 내일부터는 아예 그걸 다 보내드릴게요. 혹시 이제 영어로 읽을 분도 계시고 하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맨날 요거 해가지고 떠먹여 주는 것만 쪽쪽 받아먹고 앉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뭐 그래도 크기는 크겠죠. 그것하고 떠먹여 주는 거는 몇 숟가락에 불과했다면은 스스로가 뭘 찾아 나서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자꾸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서로 얼마만큼 따라고 뭐가 되는지를 확인 안 되면요. 제 혼자 하는 거하고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연구하면 다른 그 유튜브에 찾으면요. 이같이 노트북에 넣으면 노트북에 이름 가르쳐 주는 데가 수십 군데는 고사하고 한 100여 군데는 될 겁니다. 그 많은 게 있거든요. 그 많은 거 있는데 사실은 참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네요. 하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 저걸 보시겠다니까 녹화된 영상을 보시겠다니까 그냥 쭉쭉 확인하지 말고 가볼게요. 그래서 어떻든 하던 중간이라도 다시 보면 노트북 LM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던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이같이 지가 제목을 지가 알아서 다 이렇게 잡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목 잡힌 게 보이죠? 가은에게 보내는 아빠의 첫 생일 편지 이렇게 제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제가 제목 잡은 게 아니고 내용을 보고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가라는 그 먼저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아버지가 첫 생일을 맞은 딸 가은에게 보내는 영상 스크립트를 담고 있습니다. 맞죠? 이때까지 했던 게 이렇게 되는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놔놓고 여기에서 오디오 오버뷰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볼게요. 그럼 오디오를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오디오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게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오디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디오를 다시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 오디오가 실행되는데 아까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오디오가 실행되는데 10초 내지 20초 걸릴 거라 했죠. 이렇게 되면 오디오가 실행된단 말이에요. 이 오디오를 오른쪽 귀퉁이에 보면 내리기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귀퉁이에 이 거꾸로 내리기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 오디오가 제 쪽으로 다운로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쪽에 다운로드 된 거를 그러면 내가 뭐 미국에 있는 딸께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또 카카오톡을 보낸다든지 뭐 X로 보낸다든지 알아서 이제 내게 들어왔으니까 그걸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만큼 했는데 이해됐었나요? 처음에 마스카라는 하셨나요? 네어 마스카라를 할 때에 크롬으로 들어갔는가라는 이해됐었나요? 네, 목사님, 네, 이 노트북 LM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이제 해가지고 세인운 강장을 1, 2, 네, 3 하루에 3개 올라가요. 그래서 네, 해보니까 그 목사님 화면이 나와가 목사님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물결처럼 이렇게 나와서 네, 네, 네. 얘기하는 건 딴 사람이 말하대요. 아, 이때까지 이게 팟캐스트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장 1회를 올리면 1회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남자 여자 AI가 막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요. 예, 이런 거를 팟캐스트라고 한다고요. 그 굉장히 적응 안 됐어요. 저는 목사님이 하는 그 방송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건 방송 그냥 듣지. 그걸 왜 거기 갖다 넣어요, 그러면? 아니, 연습하느라고 해봤죠.
그건 그거 1회에서 5회까지 네, 그 한 번도 싹 들었거든요. 그 광장 네, 제가 네, 혼자 네, 읽으니까 너무 이해가 안 네, 돼서 네, 네, 막 심남스럽대요. 그 읽다 보면.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독서하면서 하니까 나름대로 또 그런 의미가 굉장히 깊은 책이 돼요. 그래서 제가 네, 좀 이거 좀 더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했더니 다 들었어요. 그 한 시간 홀딱 더 넘어가는 거 그 네, 4회까지 5회까지요. 네, 네, 그래서 네, 여기 노트북에 다 넣어봤어요. 목사님 그 화면처럼 저도 네, 나오거든요. 네, 예. 네, 네, 대생대 되고 네. 얘기하는 물결도 나오고 그거는 다 했는데 예. 거기서 내리는 것까지는 안 해봤어요. 오른쪽에 그 다운 받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안 해봤어요. 그 다운해가 어디로 가는데요? 다운하면 자기 노트북, 자기 또 태블릿에 들어오겠죠. 거기에서 아, 저 파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거기서 볼 수가 있죠. 예. 아, 내 파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 네네. 내 저장서 아, 들어가게 네. 되면. 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선 팟캐스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팟캐스트라는 게 특히 이제 젊은 애들이 뭐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악도 늘 음악 듣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담 형식의 뭐를 듣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보다 그같이 젊은 애들이 귀에 들을떡 되어진 게 팟캐스트예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 팟캐스트를 우리가 아직 팟캐스트가 모르다 보니까 이제 이 같은 질문이 나왔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 내가 채우는 애 광장을 하기는 했는데 이 광장을 자기가 공부하기 위해서 노트북 LM을 쓴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를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너무 짧게 말씀드려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항상 제 얘기를 못 알아서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를 해달라는 이 얘기거든요. 처음부터 팟캐스트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왜 내 목소리가 안 나오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냐.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끝까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팟캐스트가 뭐고 왜 목소리가 다른 사람 목소리가 나왔는가 물어봐야죠. 그러면 지금 제가 아침에 늘 8시에서 9시 사이에 보내드리는 팟캐스트를 IT 세상에 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다 안 듣나요? 들었어요. 듣고 계세요? 네. 예. 예, 네, 듣고 있습니다. 예, 클릭하는 거는 봤는데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그것도 반응이 없으니까 한 분, 두 분 정도는 했네요. 그래서 서정원 님도 한 적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순웅 님 한 분 있고, 두 분 외에는 아무 소리 없으니까, 이 팟캐스트 이것도 안 듣는가 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의 얘기가, 제가 그랬잖아요. 그걸 왜 보내드리는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읽던 뉴욕타임스 신문에서 이거는 내 혼자 읽기는 아깝다 싶은 걸 나눠 가져야 되는 게서 출발된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읽어보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이게 아무런 그게 감흥도 없고 모르겠는가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주면 제가 다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했던 그 영국의 그 런던의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사람들이 먹던 음식 그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국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해봤는데 그것도 참 그래요.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유튜브에 제 거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유튜브에 내가 이걸 공부하는 형식을 어떻게 쓰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유튜브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제일 먼저 유튜브를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튜브라고 이제 해가지고 제가 찾아볼게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늘 들어가는데 그거 왜 매번 또 그렇게 합니까? 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떻든 유튜브를 들어가서 자, 지금 화면에 제가 유튜브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 정신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유튜브의 찾기에서 내 정신을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내 정신을 찾으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 정신 가운데도 그 다음에 광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광장이라고 해줍니다. 광장.
이렇게 하면 내 정신의 채우는 광장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유튜브를 찾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내 정신 광장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공유라는 거 밑에서 보면 공유가 있죠. 이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마침내 링크 복사라는 게 나타나죠. 이 링크를 복사하려고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링크 복사를 한 놈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오나요? 아까 노트북 LM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노트북 LM 여기로 이제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첫 번째 왼쪽에 보면 소스라고 된 거 있죠. 일단 제가 노트북 LM 이 안에 한 군데 찾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끝나고는 노트북 LM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새로 만들기가 나와 있죠. 이 새로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말 그대로 새로 만들기가 시작되는 건데 이같이. 그렇게 해서 지금 새로 만드는 게 유튜브란 말이에요. 유튜브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를 갖다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게 되면은 밑에 보면 추가라는 파란 버튼이 나옵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채우는 광장이 첫 번째로 이 유튜브에 있는 게 이렇게 돌았다라는 게 보입니다. 소스 해놓고 채우는 광장 1회 김찬준 목사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채팅으로 넘어와 볼게요. 채팅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요 밑에 채팅을 딱 터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광장이 맞는지 이렇게 쭉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광장을 여기 맞겠구나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오디오 오버뷰라는 걸 만들어 줍니다. 한번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생성할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몇 분 정도 소요될 테니까 기다려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요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요까지 이렇게 따와가지고 갖다 넣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아니, 목사님, 없습니다. 요거는 할 줄 알아요. 네, 할 줄 아세요?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자, 1회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아직 1회가 안 끝났습니다. 사실은, 웬거하면은 광장을 읽어와가지고 얘가 요약하고, 뭐, 그 다음에 아까 영상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와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내버려 두고 1회가 끝났다고 칩시다. 그죠? 그래 끝났다고 치고 그다음 2회를 만든다면 여기다가 또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에 새로 만들기를 또 누릅니다. 이렇게 눌러놔 놓고 그다음에 2회를 갖다 넣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자기가 봤을 때 1회가 있고 또 2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횟수별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제 이 얘기 나왔으니까 더 제가 도움되는 얘기 해볼게요. 그게 어디 서인 데가 있나요? 그러지 마시고요. 서인 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요즘은 대부분 뭘 산다든지 뭘 하게 되면은 옛날처럼 두꺼운 책을 주는 게 아니고 PDF라는 파일로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동차를 하나 샀어. 자동차 뭐 3천 몇백만 원짜리 큰 돈 들어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게 PDF 파일이 있습니다. 이 차량을 이렇게 쓰라라고 하는 PDF 파일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PDF 파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를 해놔놓고 자동차 매뉴얼 해놔놓고 PDF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놔놓고 자동차 쓰는 동안에 자기 PDF 그거 들다 보는 사람 누가 있나요? 저도 한 번도 안 들다 봐요. 그런데 들다 볼 때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해놓습니다. 여기다 갖다 넣었단 말이에요. 1년, 2년, 3년 지나고 난 뒤에 뭐 4년, 5년 지나도 관계없습니다. 지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실내등 요즘 말해서 실내등 담화가 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내등 담화가 불이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실내등 담화를 사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담화를 사야 되는지 알지도 모릅니다. 다. 그럼 간단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지고 자동차 PDF 파일을 찾아가지고요. 여기에 채팅창에 들어서 묻습니다. 뭔가 하면은 채팅창에다가 물으면 돼요. 실내등 전구가 나갔어요. 전구를 교체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그 두꺼운 PDF에서 실내등 그거를 딱 가져와 가지고 요렇게 갈면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편리하나요? 정말 귀중하거든요. 이걸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현대자동차 가면 다 해주는데 다 해주긴 다 해주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돈이 그냥 한번 보더라도 얼마 기본 차지하는 게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도 그렇게 할 게 없습니다.
그럼 이게 다를 것 같습니까? 이걸 응용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냉장고를 하나 샀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PDF를 여기다 저장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다가 냉장고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10개 물으면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죠. 얼마나 편리하고 좋나요? 감동이 안 되나요? 전혀. 목사님, 요거 해보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은 가입 안 된 상태에 하니까 하루 3개가 올라가요. 네 네. 개를 올리면 얘가 네. 소스 꽁이라고 올라와요. 그 다음날 하면 되죠. 그래서 열심히, 하루에 3개 올리면 되겠다. 네, 열심히 해서 그런데요. 나중에 또 이것도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게 저처럼 여러 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데 쓰이고 어떤 데 좋은가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모르니까 못 쓰고 있는데 내가 이걸 AI를 어떻게 하든지 좀 가르쳐 드리려고 애쓰는 데 비해 가지고 별로 이제 반응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길이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오늘 핵심 중에 핵심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어 쓰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봤을 때야 지금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는 챗 GPT를 쓰고 있는 사람이 1,700만이라 그러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 전에 그챗 GPT를 쓰는 사람이 1,700만 명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이 발표가 나왔는가 하면은요. 챗 GPT 유료 회원 한 달에 한 3만 원 내죠. 챗 GPT 유료 회원을 가장 많이 쓰는 순위를 매겼어요. 1위가 어딜 것 같습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요. 2위가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이 챗GPT 오픈 AI라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언론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순위가 이렇게 되고 한국에다가 챗GPT 코리아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뿌듯해서 야, 한국 사람들이 참 이런 면에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보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2위라고요. 챗GPT 유료 회원이.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거는 뭔가 하면 그같이 챗GPT 유료 회원일지라도 잘 못 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스카라는 거 어떻게 쓰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 얘기는 그만하고 10분 쉬었다가 38분에 뵐게요. 목사님 잠깐만요. 네. 제가 그 노트북 LM에다가 저장돼 있는 게 제목 없는 노트북 소스 연계 이렇게 이거 할 때 안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더라고. 그거를 그 앞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삭제가 있습니다. 삭제 지워버렸습니다. 삭제가 안 나와서 그래요. 그 앞에다 꼭 누르고. 누르고 계속 보세요. 예. 잠깐만요. 이 오른쪽에 제가 점 3개 누르면 안 되나? 아니요, 거기서 지우지 말고요. 이 한 개 한 개를 지울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아니, 이 화면에 이거 해놓은 거, 이거 노트북 LM을 손을 네. 이렇게 올리면 오른쪽에 여기 점 3개가 딱 써요. 이거를 딱 치면 그렇죠. 노트북 이름 바꾸기, 노트북 네, 삭제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 네. 예, 예. 그거 쓰면 돼요. 예, 저는 맞아요. 안 나오는데. 손을 노트북 삭제로 누르면 나오는구나. 손을 띄니까 이게 점 3개에서 그렇게 나오네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삭제가 지워버리면 되네요. 됩니다. 네네. 네. 자, 좀 쉬었다가 지금 30분, 40분에 뵐게요. 좀 전에 쉬는 동안에 제가 광장을 요약한 거, 시간이 아마 한 6분쯤 될 겁니다. 6분쯤 되는 거를 제가 털어드렸는데요. 좀 전에 서정훈님 하셨다시피 광장을 자기가 공부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하나 보여드려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왕 얘기 나온 김에 그걸 차근차근 다 보여드릴게요. 우선 끝나고 나면은 이같이 제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같이 광장 1회라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으로 얘가 만들어준다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끝났고 다 그러더라도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좋은 점이 여러분이 이 노트북 LM, 제가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노트북 LM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거를 이용해서 공부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회사 연구원들이든지
회사에서 뭘 발표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대학생들인데 어떻든 그래서 이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트북 LM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노트북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다 노트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노트북 LM이라는 건데 어떻든요. 여기에서 아까 우리 했던 게 저장된 게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제일 왼편 아래쪽에 한번 보실게요. 제일 왼편에 소스라는 게 있고 제일 왼편에 이렇게 소스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채팅이라는 게 있고 스튜디오 이같이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소스라는 걸 누를 때 딱 바뀌어지죠. 또 채팅이라는 걸 누를 때 쫙 바뀌어지죠. 그 다음에 스튜디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쫙쫙 바뀌어지게 된 게 노트북 LM의 핵심이다. 이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제대로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맨날 이제 다른 데 가서 헤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소스라는 거는요. 소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요리할 때 소스 넣듯이 그 소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소스를 갖다 이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소스를 뭘로 쓸 건가라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에 만들 때에 최인훈의 광장이라고 해가지고 소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잘 들어서 그런데 김찬준 목사 혼자만 광장 지잘난 척 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다른 사람도 많이 광장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현대 소설입니다. 가장 많이 읽는 소설이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소스 추가를 눌러서 소스를 더 추가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예, 그러면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 추가를 나는 웹사이트에서 광장을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싶다. 그럼 웹사이트를 여기 보면 두 번째 웹사이트 나와 있죠. 웹사이트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웹사이트에 있는 거를 여기다 갖다 넣으면 됩니다. 챗GPT를 가볼게요. 챗GPT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묻습니다. 자, 챗GPT를 할 때는 그 전에 챗GPT가 있을 때는 새로운 걸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챗GPT를 이렇게 하나 눌러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거를 할 수 있도록 무엇을 도와줄까요?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가만두고 자꾸 하게 되면 아까 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전부 다 섞여져 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딱 눌렀더니만은 이렇게 무엇을 할까요? 묻습니다. 이때 이제 얘기하면 되죠. 최인훈 소설의 광장에 대한 앱에서의 소스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최인훈 소설에 이제 내가 물었던 게 여기에 나와 있죠. 나왔는데 앱이라고 했는데 또는 한국말로 웹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다시 했는 거 보여드릴게요. 최인훈 소설의 광장에 대한 웹에서 소스를 찾고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얘가 찾아줍니다. 그럼 여기 이제 쭉 나왔죠. 자, 한번 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사전에서 찾았네요. 최인훈 소설의 엔사이클로피디아라고 해서 여기서 찾았고 여기 보이죠? 여기서 찾은 그냥 사전에서 광장이 뭐라는 걸 찾아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작품 배경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나오는데 브런치라는 걸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브런치 스토리라고 해서 뭐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합니다. 저는 목사님 네이버 블로그에서 전문 뭐 열람 사람마다 있거든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한다고요. 어떻든 이렇게 복사가 끝났어요. 조금 전에 복사가 끝났어요라는 거 보였나요? 아무데나 이렇게 네. 눌러가지고 그냥 전부 다 복사를 눌러버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올 때는 얘를 밑으로 내려버리고 왼쪽에 세 개 줄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동안에 있던 것들이 여기 쭉 보여집니다. 이때에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보면 앱 사이트를 묻고 있죠. 그게 아니고 지금 텍스트 복사된 텍스트를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붙여넣기. 이렇게 돼서 자 추가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질문까지는 필요 없는데 사실은 질문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신경 쓸 것 없이 그냥 추가를 눌러버리면 됩니다. 추가가 안 되네요. 이래 보면 최인훈 광장 작품 연구하면서 이렇게 추가가 된 게 딱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소스를 자 이제 지금 하는 일이 뭐 한데 왜 하는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소스가 뭐였나요?
우리가 수업했던 요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다른 것도 소스를 더 가져오는 걸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져오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저기서 하셔도 되죠. 네이버에서 광장에 대해서 찾아가 하셔도 되죠. 그런 거를 갖다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소스를 더 갖다 넣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스를 또 더 한다면 또 누르면 될 텐데 어떻든 이렇게 된 소스를 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넘어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소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뭘 만들 건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자기가 이제 아까 만들어 놨는 거에 대해서 또다시 다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다시 만들고 싶을 때는 만들어 놓은 지는 스튜디오라는 이 자리에 가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만들어 놓은 게. 그런데 이걸 지워버립니다. 오른쪽에 가서 삭제를 눌러가지고 지워버립니다. 왜 지우는가 하면은 내가 소스를 하나 더 추가했죠. 지금 그죠? 하나를 더 추가했는 거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지워버리고 나니까 자동으로 여기에 생성이라는 게 나왔고 바로 위에 보면은 뭐가 나왔나요? 소스 2개라고 되고 최신이라고 나왔나요? 바로 위에 그죠? 이렇게 친절하게 다 얘기해 줍니다. 아, 내가 하나 추가했는 거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얘가 보여줍니다. 이때에 이제 내가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 혼자서 새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됐나요? 아까 처음에 하나 만들어 혼자서 하는 걸 하나 만들어 걸 제가 쉬는 시간에 보여드리고 끝이었고 이후에 공부할 때 다른 소스를 갖다 넣어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보는 방식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걸 왜 어떻게 했는 건지? 예, 목사님, 네. 저는 이제 소스가 이제 네. 써서 재료로 돼가지고 지금 이거 못 쓰고 있고요. 네, 요렇게 그냥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네, 그 광장 뭐 이제 아까 일해 봤으니까 이에다가 네. 붙여넣기 해갖고 이쪽에 와서 하는 게 더 제일 간편할 것 같으네요. 아, 간편하기는. 제가 간편하고 안 간편하고가 아니고 첫 얘기를 제대로 못 들었었구만. 첫 얘기가 제 얘기였잖아요. 이미 한번 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수정해서 더 많은 소스를 여기 갖다 줘서 새로 만들어서 볼 수 있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편하고 안 편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소스 2개가 있다 아닙니까? 그걸 그렇죠. 네. 가지고 네. 그 또 2 다시 만듭니다. 개를 가지고 이제 또 요약을 해가지고 아까 네. 방송 나온 네.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 하나만 딱 해가지고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고 난 뒤에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장되어 있는 걸 다른 날에 또 할 때에는 또 다른 거 뭐가 있나 소스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찾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챗GPT 찾든지 다른 데서 찾아도 돼요. 다른 데 찾아가지고 그 챗GPT를 갖다 넣으면서 그런 그 소스를 또 추가시키면서 또 새로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이거를 왜 하는지를 알고 따라와야 돼요. 이걸 해보면은 실컷 하다 보면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다 보면은 다른 얘기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왜 하는가라는 거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박근자님이 그걸 정리했듯이 그렇게 이해했어야 제대로 된 거고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아직까지도 제 화면에는 소수 2번째 거를 생성 중입니다 하면 생성 중에 뱅뱅뱅뱅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지 혼자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가서 걸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몇 개를 생성시켜 넣습니다. 서너 개를 생성시켜요. 저는 왠가하면 유료 회원이기 때문에 여러 개 생성해도 관계없거든요. 다시 공부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또 생성시켜 놔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갈 때에는 요 조그마한 휴대폰을 들고 걸어 나갑니다. 그러면 옮길 필요도 없어요. 이 휴대폰에서 어떻게 되나요? 노트북에 LM 들어가게 되면 제가 만들어진 여기 쭉 다 보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털어놔놓고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려고 했던 것들이 걷는 동안에 얘를 또다시 공부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 요거 좋다. 예, 정말 좋아요. 요거 저는 뭐를 받았나 하면요. 네, 광장 전체를 읽어주는 거. 저도 네, 하루에 1시간씩은 네, 걸으니까 네, 네, 걸을 때 들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잘 네. 됐어요. 네네. 글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앙을 갖다 넣어놓고 이거를 재가공해서 제가 대학생들이 왜 많이 쓰는가를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죠.
교수들 수업 노트북 필기했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자꾸만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이런 걸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생은 아닐지 몰라도 야매 대학생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활용하자는 거고요. 근데 요거 목사님이 이제 요렇게 해가 네. 스튜디오를 누르면 생성이 네.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생성되는데 3분 정도 걸려요. 네, 네. 뭐 뱅뱅 돌아가면. 그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소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얘가 막 다 찾아가면서 그 음성들을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한두 개 짤막하게 되면 짧게 걸리고요. 그게 다 달라요. 제 얘기는 핵심의 얘기는 뭔가 하면 공부를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달랑 김찬주 목사 하나 했는 거 광장 1만 해가지고 쇼부 본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갖다 또 하고 또 갖다 해가지고 이거를 얼마나 풍부하게 해서 내가 내 스스로가 이걸 또 이해해낼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하셔야 여러분이 저하고 계속 같이 커나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고요. 안 그러면은 제가 떠먹여 주는 것만 늘 받아먹고 앉는 사람밖에 안 돼요. 자, 얼마나 이제 끝났죠.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누르게 되면 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제 같은 경우는 여기 앉아서 듣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내버려 둬버리고 또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럼 새로 만들 광장 3을 또 해가지고 쭉 새로 만들 해가지고 진짜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휴대폰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은 걷다 나가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옮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옮겨야 될 이유가 없나요? 이 휴대폰에도 똑같이 노트북 LM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휴대폰에서 바로 보게 되면은 얘가 쭉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설거지 할 때도 쓸 수도 있고 언제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광장 1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광장을 여기다 한 군데 자기가 다 모아놨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어떨까요? 광장 소설 우리가 지금 한 10시간 넘게 할 것 같아요. 10시간 넘게 해설하기도 읽기도 하고 다 했는 광장인데 내가 이 광장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가서 묻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기에 들어와가지고요. 여기에 들어와서 아까 채팅이 있죠. 다시 볼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게 엄청난 보고가 될 수 있는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장 1회뿐만 아니고 광장이라는 걸 여기다 다 모아놨다고 볼게요. 2회도 여기 갖다 넣고 3회도 갖다 넣고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광장이라는 소설 하나가 돼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지고 이 채팅창에 있지 않습니까? 얘께 물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잖아요. 그 소설 한 권 읽거나 또 10시간 넘게 했던 거를 이런 식으로 딱딱 해놨다는 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 여러분이 광장이라는 말만 듣게 됐을 때, 아, 내가 어떤 의문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이렇게 눌러 찾으면 너무너무 귀중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않는 사람이 이때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뭡니까? 이런 거를 많이 잘하는 거 평소에 이용할 줄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고, 그냥 이런 걸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돼 있죠. 그죠? 이제 됐었나요? 자주 저보고 하는 얘기가 똑똑하다고 봐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아요? 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자주 잘 물어요. 사실 좀 친한 사람들은. 그러면 제가 이걸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제 나름대로의 이런 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다가 조금이라도 조금 생각나면은 한번 눌러봐요. 눌러보면 간단하게 그동안에 길게 공부했던 것 가운데 찾아내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독서를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 그냥 휙휙 지나간 독서하고 비교가 안 된 일이 벌어집니다. 됐습니까? 아, 목사님 네. 이제 보니까 여기에 네. 이제 누르니까는 뭐 채팅창하고 다 나오는데 제가 요거 배우고 나서 저도 전번 금요부터 네. 중간중간에 다 설명하시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그 저기 뭐야 삼성 노트에다가 네. 그 기록을 다 해가지고 네. 이제 1회, 2회 뭐 1-1 이렇게 해갖고 쭉 해갖고 이제 요약해갖고 저는 이제 폴더에다 모아놨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한번 쫙 읽으면은 이렇게 굉장히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읽으면서 요거 이제 노트북 LM도 이렇게 요거 이제 바깥에 들을 수 있으니까 듣고 네. 이렇게 네. 하면 공부가 많겠네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그 반장님 얘기하셨다시피
대학생들은 많은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 학교 수업이에요. 학교 예. 수업에서 자기가 노트를 하기도 하고 또 교수님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싶으면 자기가 그 음성 녹음을 눌러놓는다고요. 녹음이고 노트고 음성 녹음을 할 것 없이 얘는 소스로 다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럼 반장님 같은 경우에 소스를 여기 소스를 눌러가지고 내가 소스를 추가를 해가지고 내 노트북에 있던 거를 여기 갖다 넣으면 되는 거죠. 노트북도 간단하잖아요. 노트북 그거 읽어가지고 몽땅 복사해가지고 복사된 거를 여기 텍스트 갖다 넣게 해버리면은 얘가 여기에 쏙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이해됐었나요? 그러면은 읽어주나요? 저는 그거는 제가 이제 잠깐만. 아직까지 여러분이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읽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노트북처럼 여기 다 모아놓습니다. 모아놔놓고 난 뒤에 내가 필요한 거를 읽어라 그러면은 그 필요한 부분을 빼가지고 읽어주기도 하고 자꾸 읽는 것만 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여기에 있는 그 마인드맵입니다. 대학생들이 맨날 읽기만 하나요? 자기가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눌러서 본다고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인드맵을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뭐를 제대로 못 알아듣고 못 따라왔는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목사님 읽어주는, 저는 지금 네, 예 그거 지금 네,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낭독 할 때 네, 지금은 그때는 요거를 안 배웠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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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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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을 노트북 네, 엘렘을 안 배웠을 때고 네, 바다와 노인 그때부터 제가 뭐 네, 시간이 막 들을 시간이 없으면 그때 이제 그때 우리가 배우는 게 네, 삼성 노트 새로 만들어 가지고 네, 네, 낭독할 때 이제 그 기록하는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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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저는 네, 이제 휴대폰 틀어놓고 네, 노트북은 이제 노트북이 아니고 이제 태블릿 여기에다가 이제 녹음이 되는 거죠.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제가 매번 자꾸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저는 여기다 갖다 이렇게 넣어놓고 본다는 거죠, 그죠? 예, 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 하는데 그렇게 몽땅 갖다 해가지고 부어놓으면 되죠. 예, 예, 몽땅 이제 뭐 지금 우리가 6회까지 했는가 그거를 네, 저 같은 경우에 전에는 요거를 안 배웠으니까 네, 네, 이게 이거를 이제 1회, 2회, 3회 이런 거를 파일로 만들어서 네, 네, 그거를 이제 다른 노트북에다가 이제 폴더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재훈이네 강장하면서 거기 폴더 속에 딱 해가지고 딱 네, 누르면 뭐 1회, 2회, 3회 예, 예, 그거 요약을 한번 쭉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네, 그동안에. 네,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배웠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뭐 재훈인 강장 뭐 1회에서 6회 요거를 네. 여기도 다 모아놓고 이제 그렇죠. 이제 예, 목사님 아까 이제 네, 바깥에 걸을 때 들으면은 네, 네, 저는 목사님이 이제 강의하시는 거 들으니까는 그거를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이게 이해가 좀 더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네, 또 요가 같이 겸하면은 네. 좋겠네요. 그렇죠. 그 대학생들이 일단은 교수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공부해 나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이 노트북 LM이라고요.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는 교수가 얘기하는 얘기를 잘 받아 적어 놨다가 나중에 시험 칠 때 잘하면 A 학점 주고 이랬는데 그런 건 오늘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학생이 스스로가 찾아 나서 가지고 해가지고 하는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 게 이 노트북 LM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잘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이거를 다 이렇게 벌쳐버리면 모르니까 소스를 처음에는 하나를 딱 가져가지고 하다가 소스를 갖다 놓고 소스를 갖다 놓고 갖다 놓고 해가지고 할 줄 아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그거죠. 핵심 중에 핵심이죠. 예. 그래서 하나 끝났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노트 끝나서는 가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노트 되어진 거를 또 불러내 가지고 자기가 아까 제가 지우는 거 봤죠. 어떤 거를 지워버리고 또다시 만들어내고 또다시 만들어내고 그럴 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라는 거를 자기가 그때그때마다 채팅창에서 명령을 주면 돼요. 이것도 제가 또 한번 해드릴게요. 매번 하나하나 다 해드려야 목사님 얼굴만 보여요. 예, 예. 제가 이제 제가 옮겨가지고 해드릴게요.
그 목사님 여기 보니까 네, 최은희 광장을 터치해서 보니까 중요한 게 네. 큰 글씨로 몇 개 딱 나왔으니까 그거를 중점적으로 소스 요청하면 쉽겠네요. 아니요. 네, 그것도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채눈 광장을 지금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광장에 들어왔어요. 그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채팅창으로 들어옵니다. 채팅창에 들어와서 가지고 자기가 이 두 개의 소스가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두 개의 소스에서, 미안합니다. 이게 두 개의 소스 채팅창에서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요청하는 거 하면은, 소설 초반부에 얼굴 없는 눈에 대해서 의미를 요약해 주세요. 뭐 이러든지 그런 요약을 요거 쭉쭉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조금 전에 들어왔는 게 채팅입니다. 그죠? 채팅에다 요청해 놔놓고 제가 그러지 말고 또 요청해 놔놓고 여러분 못 따라오니까 그대로 해볼게요. 그러면요. 이 소설의 첫 부분인 얼굴 없는 눈에 대해서 의미와 뜻을 설명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글자가 이 소설의 첫 부분인데 부부로가 됐죠. 이렇게 이제 첫 부분, 얼굴 없는 눈. 이게 이제 혹시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얼굴 없는 눈 이렇게 되죠. 따옴표를 이용해 주는 게 좋다 했죠. 그죠? 요것도 이제 하나의 팁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요. 이래서 얼굴 없는 눈 이렇게 따옴표를 해줍니다. 이런 게 이제 그래야 얘가 잘못 알아들을 확률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 소설의 첫 부분 얼굴 없는 눈에 대해서 의미와 뜻을 설명해서 의미와 그 뜻이라기보다 의미나 뜻이나 거의 뭐 비슷하긴 한데 의미와 그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소설 구성의 쓰임을 얘기해 주세요. 의미와 그다음에 뜻을 지워버리고 의미와 얼굴 없는 눈이 소설 구성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소설 구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채팅에다가 말을 해 놓는 겁니다. 이해됐었나요? 어떤 글자를 잘 네. 치고 못하고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쭉쭉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찾느라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얘가 나름대로 이걸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있습니다. 이때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걸 안 기다리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 버리면 얘가 소스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집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소스가 제로가 됐죠. 그게 이제 바로 그런 경우고 다 되고 나면 지금 얘기하는 사이 갑자기 화면이 따르륵 올라가는 게 보였죠. 다 됐다는 걸 얘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까는 이 점들만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여기에서 얼굴 없는 소설 부분에 대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했지만은 얘가 따르륵 올라가는 게 사실은 요걸 했던 게 요겁니다. 요거를 두고 이제 스튜디오로 넘어옵니다. 제가 하는 걸 볼게요. 스튜디오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해놓는 생성해 놓은 게 있어요. 요거를 지워버리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삭제를 해버립니다. 삭제를 하자마자 여기에 생성이 나타났죠. 왜냐하면 바로 새로 생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성을 이제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질문한 얼굴 없는 눈에 대한 얘기만 얘가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됐었나요? 네. 네. 그래서 이같이 얼굴 없는 눈에 대해 가지고 팟캐스트를 다시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은 또 제가 설명을 안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공부를 할 때에 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다른 데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지원자서 만들도록 내버려주고 다른 걸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했는 걸 받아서 보는 건 보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맨날 남의 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그거보다도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거를 만들어낼 줄 아는 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는 제가 카톡에 뭡니까? 뉴욕타임즈 신문 기사를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영어로 되어져 있는 거라도 그대로 그냥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여버리면 돼요. 왜 영어로 했는 그대로 보내드리는가 하면 그래야 영어를 더 잘 요약하고 더 잘 합니다. 애들이.
아시다시피 다 미국에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국말로 번역된 거를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영어를 했는 게 바로 한 게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그대로 보내드릴까요? 여러분이 실제 만들어 보시라고요. 자, 또 다시 볼게요. 그래서 노트북 엘렘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어진 거 예를 볼게요. 제가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윤동주의 별을 해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저도 이제 오늘 밤에 방송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드릴게요. 했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여기에서 제가 앞에 별 해는 밤이라는 거를 먼저 옛게 아침에 보는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렸죠. 그때의 예를 한 거예요. 그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스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소스라고 됐겠죠. 소스 14개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했죠. 그래서 이 소스에 해당되는 것들 가운데서 자기가 물어도 되고 또 그 다음에 특히 처음에 만들 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질문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저는 상당히 좋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만들 때에 이제 이게 다 됐는지 보세요. 그게 했던 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요약된 거를 읽어도 좋고요. 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질문이 안 나오는구나. 여기 만들 때 보면 여기 질문들이 뚝뚝뚝뚝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그 질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당히 깊이 있고 좋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아하, 질문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해야 좋은 길로 갈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미 만들어지는 거는 안 나오고요. 처음에 만들 때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쪽쪽쪽쪽 질문이 나온다고요. 그런 거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게 되면요. 왜 김찬준 목사는 많은 거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똑똑한 척 하면서 잘할 수 아는가라는 게 비결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저는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나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다 이런 거에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깊이 있는 질문을 제가 못하더라도 여기에서 해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 이렇게 노하우를 예, 아까 채팅에서 네, 삭제하는 거 있었잖아요. 앞에 네, 거. 네, 네. 그걸 삭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최윤은에 우리가 광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네.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스튜디오에서 만들 때에 이제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만들 때에 그냥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여기 하나 보이잖아요. 네네네. 재생하면서 만들어졌잖아요. 얘를 네. 지우라는 거예요. 오른쪽 귀퉁이 상단에 보십시오. 지우개 점색. 모양의 이게 있잖아요. 요거 오른쪽 상단 귀퉁이에 지우개 모양 얘를 딱 네. 누르면 삭제라는 게 되죠. 예, 이때에 알겠습니다. 삭제해버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삭제를 해버리고 나면 자동으로 여기 생성이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 두 개에 있는 걸 생성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성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질문했고 새로 만드는 것마다 그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줘서 내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더라. 이렇게 사용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분 남았는데 제가 정리하면서 얘기할게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잘 못 따라왔더라도 뭐만 알면 돼요. 마스카라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마스카라. 그래서 마스카라를 잘 쓸 줄 알게 되면 되겠다. 마스카라가 영어로만 다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운데 거기에 영어를 나오는 건 무시하고요. 자기가 그냥 한국말 갖다 넣으면 타이핑해 넣으면 한국말 알아듣고 지가 자동으로 한국말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마스카라에 대해서 마스카라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제가 했던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 딸아이 생일 축하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하면서 제가 물어봤죠. 그렇게 했더니만은 네가 이렇게 하라 해서 마스카라에서 가르쳐 주는 걸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마스카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복사를 해가지고 어디다가 오는가 하면 챗 GPT에 옵니다. 왜냐하면 챗 GPT가 그런 걸 잘 만들기 때문에 챗 GPT에다가 갖다 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챗 GPT가 그걸 쭉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챗 GPT가 쭉 만들어 주는 걸 들고 몽땅 카피를 해가지고 요번은 어디다 가는 노트북 LM에 들어갑니다.
노트북 LM에서 텍스트 복사를 해가지고 노트북 LM에서 갖다 넣습니다. 갖다 넣고 난 뒤에 그때부터 만드는 게 오늘 했던 수업 전체 다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하게 되면 또다시 얘기하지만은요, 내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좋은 답을 얻는지 모르더라도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그 당황스러운 일이든지, 내가 제일 문제가 초보자가 힘든 게 뭔가 질문을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럼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최은훈 광장 소설을 소설의 첫 부분에 읽고 있는데 뭘 질문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 추천할 만한 프롬프트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얘가 프롬프트를 골라줍니다. 최은훈 광장 소설에서는 중요한 건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골라준다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 됐는 것도, 이렇게도 공부 못하면 그거는 막 병신 중에 병신이죠. 그렇지 않았나요? 이때까지 제하고 수업하면서 항상 질문하는 게, 질문할 게 없어서 제일 힘들었죠. 맞아요, 목사님.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그러니까요. 뭘 알아야라는 게 이제 마스카라께 물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스카라를 통해서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꾀가 생길 거예요. 아, 그러면 계속해서 수업 들으면 이같이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 AI들이 김찬준 목사가 계속 만들어 줄 수도 있겠구나. 예,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해봤자 못 따라올고, 또 그다음 해줘봤자 쓸 것 같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고요. 그런 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거를 꼭 따라 하셔 가지고, 아,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야 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오늘 했던 게 결코 어렵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고, 사실은 다음 쯤에 가가지고 더 쉬운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죽도 밥도 안 되고 난 모르겠다 싶으면 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 휴대폰을 내가 모르겠다, 안 된다라는 부분을 비추면서 얘께 물으면 얘가 다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가 안 돼, 뭐가 어떻게 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물으면 얘가 다 가르쳐 준다고요. 그걸 또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 구원을 못 받더라도 구원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중요한 거는 때려치우면 안 된답니다. 그렇잖아요. 때려치우는 건 하나님도 못 말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억지로라도 남아있을 것 같으면은 다 길이 있습니다. 예. 오늘 했던 거에 대한 질문이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한 4분 남았으니까요. 목사님, 저희가 함께 네. 녹화 올려주시면 네. 연습 내가 완전히 마스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요번에 녹화할 때 가급적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올려놓을게요. 이 답답함이 그대로 좀 여러분 전달되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생명부지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 뒤로 나자빠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리고 어쩌든지요, 말을 해줘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또 다시 얘기할까요? 환자가 와서 의사가 묻습니다. 이건 미국 유머입니다. 미국 유머, 한국 유머가 아니고요. 미국 의사들은 참 많이 묻거든요. 뭐 이것저것 자꾸 물으니까, 아니, 의사 선생님은 그냥 딱 보면 얼마나 아픈지 알지 왜 그렇게 많이 묻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 다음 얘기가, 아, 예, 묻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의사들은 묻지 않고 하거든요. 이 얘기했어요. 야, 멋진 그거 아닙니까? 참 미국인들의 유머가 참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수의사들은 묻지 않고 합니다라고. 그럼 네가 짐승될래 이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근데 어쨌든 수업에 자꾸 지연이 되니까 미안해서 그냥 네. 그 녹화 보고 연구하려고 말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안 해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제가 수업의 난이도를 조정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하면은 제가 이 자리에 지금 또 보면은 둘, 넷, 5분 남았네요. 4분 남았네요. 4분만 남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4분, 5분 이렇게 남는데, 이게 마지못해서 이분들이 안 오면은 수업을 안 할까 싶어서 이런 것 같다라는 것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은, 아니, 목사님 7분이에요. 7분이에요? 예. 제가 화면에 잘못 봤네. 예, 어떻든. 8분. 예, 어떻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생각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한 주에 한 번씩 건너가지고만 수업하려고 그래요. 한 주에 한 번씩. 그렇게 하면 아니, 더 안 돼.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뭘 하는가 하면은 그 없는 한 주간은 제가 3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혼자서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요만큼 해서 노트북 LM과 오늘 얘기한 마스카라를 이용하고 노트북 LM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챗GPT를 이용하고 다른 AI를 같이 이용하면서 쓰는 거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그다음에 그 연결되는 걸 하고 다음 주는 제가 연결된 영상을 제 혼자서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이같이 모여가지고 왜 한 번씩 이렇게 모여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 얼마만큼 따라왔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 제가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다행히 서정훈 님이 팟캐스트가 뭔지 모르는 질문을 해줘서 그런지 설마 저는 그걸 모르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다가 보니까 아하, 이 팟캐스트가 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 거는 제게는 꼭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저는 알 걸로 알고 그냥 했는데 이제 오늘 그게 이제 깨우친 거예요. 아, 이 팟캐스트조차도 몰랐는데 왜 목소리가 김찬준 목소리가 안 나오고 다른 사람 목소리가 나오느냐 이렇게 되어지 지금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그냥 수업할까요? 다음 주에 시범적으로 그러면 저 혼자서 한 30분짜리로 만들어 보내드릴까요? 한 번에 그렇게 해보세요. 예. 다음 주는요, 제가 다음 주는 모이지 말고요. 제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요 시간에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1시 반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1시 반에 보내드릴 테니 그때 질문 있으면 이렇게 그 채팅창에다가 어떤 부분이 잘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채팅 들어오십시오. 좀 전에 아마 반장님이 걱정하는 게 한 주간씩 빼게 되면 사람들이 안 올까 싶어서 걱정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런 수업할 때 보면 끝날 때는 다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서히 줄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아무리 와도 제가 하더라도 아무도 안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뒀지. 줄줄이 나오는데 제가 그만둔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요. 뭘 하든지 간에. 근데 대부분 끝날 때 이런 식으로 끝나더라고요. 마지막에 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끝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반장님 얘기는 그렇게 한 주간씩 빠지면 사람들이 모이기 힘들다라는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다음 주에 1시 반 되면은 제가 그때 딱 내보낼 테니까 그때 여러분이 뭐 버스 타고 가든지 뭐 할 것을 들어와 주세요. 들어가지고 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토요일에 하는 수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요. 실제 한 30분만 저 혼자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1시간 동안 해야 참 2시간 지금 2시간 하죠. 2시간 동안 해야 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다음 주에 그냥 또 모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한번 해보고요. 네. 그게 안 좋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로. 예, 예. 한번 해보고 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거 세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됐다 해서 누가 두들겨 패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네. 그렇잖아요. 다음 주는 제가 30분 동안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제가 오늘에 이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특히 AI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드릴게요. 이게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AI를 하시게 되면요. 그래서 AI를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깨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못 살아남습니다, 지금. 수고하셨습니다.